자,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1위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크게 보면 D램 같은 이제 어떤 기성품을 만드는 기성품, 뭐 D램, 낸드 같은 기성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쎄요, 이걸 뭐 기성품을 만드는 반도체 공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를 얘기를 해요. 위탁 생산은 쉽게 말해서 팹리스라고 하죠. 팹리스.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퀄컴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정밀한 반도체 설계를 해주면 그거를 맡아서 제조해주는 전 세계 1위의 파운드리는 TSMC 대만 회사고요. 전 세계 1위의 기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도 하는데 어제 TSMC에 비하면 8대 2 정도, 8위 TSMC고, 8위 TSMC고, 그 다음에 2가 삼성전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기획과 설계, 어떻게 반도체를 할 것인가, 회로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만들고, 또 시장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뭐 AI 칩 분야냐, 저장용이냐, 뭐 이런 블라블라. 이런 기획 설계가 있고, 그 이제 기획된 설계를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죠. 웨이퍼가 준비가 돼야 되죠. 웨이퍼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SiO2라는 그 모래사장에 있는 그 바다모래 같은 모래에 있는 바짝바짝 하는 것들을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SiO2를 정제해서 실리콘화 시키고, 순도 높은 실리콘화 시키고, 그거를 이런 형태로 인고시라고 하죠. 이 뭉뚱한 건전지 같은 모양으로, 건전지는 물론 훨씬 크죠. 만들고 그거를 아주 얇게 절단한 걸 웨이퍼라고 해요. 그걸 연마하고 세정하는 게 이제 웨이퍼다.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산화하고 증착하고 빛을 쪼이고 옛날에 그 필름 현상하듯이 현상하고 깎아내는 식각과 뭐 이온을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뭐 솔직하게 뭐 알 수가 없는 저도 본 적도 없습니다. 책으로만 보고 기사로만 봤던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이런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로 그 나노 단위로 인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프린트 하는 겁니다.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워터 패브리케이션. 패브리케이션이 이제 뭐 섬유 뭐 이런 거잖아요. 섬유화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이제 테스트 공정을 거치고, 그 중에서 이제 불량이 있냐 없냐. 이게 여기서 이제 수율이 많이 결정됩니다. 수율.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딱딱한 그 조립과 어떤 딱딱한 걸로 덮어주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빛과 뭐 바람과 먼지와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잘 싸주는 이른바 후공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패키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요 패키징이 완성된 거를 테스트하는 과정, 그다음에 완제품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왜 그 말씀드리냐? 근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붐이 워낙 있어서 주식을 향후에 지금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 어떤 상승장에 못한 분들 있잖아. 못한 분들. 그러면 야 다음에 한번 내가 내려오면 반드시 꼭 사야겠다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당연히 뭐 반도체가 가장 큰 대세니까 그런 반도체에는 정말 어떤 회사들이 있나를 제가 알아봐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에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조립, 검사, 테스트 요렇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TSMC도 우리가 살짝 한번 비교해봤어요. 지금은 가장 앞선 공정은 2나노야, 2나노. 나노가 이제 머리카락을 뭐 1억분의 1인가요? 1억분의 1이에요. 천만분의 1이 하여튼 뭐 엄청나게 작은, 그거로 나눈 거니까 2나노가 가장 최신 공정이고, 양산은 뭐 현재 3나노, 4나노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TSMC는 기술 격차가 현재 없죠. 없고요. 다만 수율이 상당히 높다. 고수율. 수율이 높다는 건 불량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량품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은 웨이퍼에 더 많은 칩을 더 많은 불량이 없는 거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이른바 뛰어난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TSMC와 이 삼성전자의 차이점이고,
그래서 거의 기술 격차가 없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TSMC는. TSMC가 좀 앞서갔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의 대표적으로 뭐 창신 메모리,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여기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입니다. YMTC가 양쯔, CXMT가 창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저기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의 TSMC가 있다면 중국은 SMIC가 있죠. 이 두 개의 회사들의 기술력을 보면 미국이 몇 년 전에 그 규제를 했잖아요. EUV 장비를 규제를 하면서 현재는 SMIC가 14나노까지 따라왔대요. 14나노까지는 기술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14나노. 그리고 주력으로 뽑아내는 건 28나노. 28나노, 40나노, 50나노. 그러니까 한 2, 3년 격차. 2, 3년? 한 5년 격차는 아직 있는 거예요. 5년 격차는. 상당히 높은 격차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뭐 일부에서는 7나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는 아직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여요. 물론 이제 그 5년도 잠깐이다라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잠깐이야. 야, 그 5년 거의 얕볼 게 아니야. 잠깐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린 게 여러분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는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일바타 협력업체가 누가 있을까? 삼성전자 메모리를 만드는 일바타 협력업체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웨이퍼 쪽은 일본의 신엣즈 케미컬,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역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회사 주식도 많이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신엣즈 케미컬이 삼성전자의 웨이퍼 분야의 1위 협력업체다. 사실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정 중 포토 레지스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이죠? 코로나 때 전후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후에 우리나라가 왜 반일은 저기 뭐 노제팬 운동했잖아. 노제팬 운동하니까 일본인들이 곧바로 이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 허가 품목에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반도체 산업이 잘못하면. 왜냐면 이 JSR이라는 회사, 일본의 JSR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포토 레지스트 용액이 있어야, 요게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만이 반도체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는데, 일부분은 현재 국산화가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기술은 미국 기술, ASML 뭐 다 아시는 회사죠. 요게 바로 첨단 EUV, 자외선이죠. 자외선으로 뭐 빛을 쏘여가지고 아까 말한 그 웨이퍼에다가 그거를 패브리케이션 하는 그런 아주 최첨단 요 장비를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막았죠.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아까 현재는 28나노, 뭐 44나노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장비를 막아가지고 이 노광 장비 한 대가 한 5년 전에 한 1,500억 했대요. 지금은 아마 2,000억 넘을 겁니다. 한 대가. 그게 뭐 몇백 대가 필요하니까 ASML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증착이라는 과정이 있대요. 증착. 이 과정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식각 장비 쪽에는 램 리서치라는 이거는 램 리서치는 한국 회사, 이게 한국 회사죠, 아마? 램 리서치가. 나스닥 회사인가? 나스닥 회사네. 나스닥 회사. 얘들도 주가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70불에서 지금 뭐 300불이니까. 한 55배 올랐죠?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올랐어요, 다. 그래서 이제 램 리서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식이 내리면, 한번 기회가 오면, 이런 회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신엣즈 케미컬, JSR은 지금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상장 폐지시켰더라고요. 이 회사 주식은 살 수도 없고, 뭐 ASML,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나스닥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얘도 나스닥, 나스닥 회사의 AMAT 코드명.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얘도 200불, 얘는 한 150불 정도 됐네. 150불짜리가 한 3배 올랐네. 3.5배, 500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삼성전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최고의 회사들인 거예요. 이런 회사. 그 다음에 계측기 장비, KLA, 얘는 한국 회사예요. KLA, 한국 회사에. KLA. 아, 죄송합니다. 얘도 나스닥이네. 나스닥이. 얘도 마찬가지죠. 한 1년 거 봐봐요. 똑같죠? 한 800불에서 한 3배 올랐네. 8324. 얘도 나스닥. 그러니까 중요한 장비는 다 미국 회사인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ASML,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NR, 그다음에 얘들 다 한국 회사고요. 네, 이 ASMPT는 얘는 홍콩 회사더라고요. ASMPT. 왜 홍콩 회사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ASMPT. 네, 홍콩 회사, 그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얘도 주가 한 1년 거 보시면 똑같이 올랐죠. 한 대충 뭐 해보면 홍콩 달러 기준으로 뭐 한 5만 홍콩 달러가 5.35, 5.420, 한 4배 올랐네, 얘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역시 삼성전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 회사들을 나중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20% 조정을 준다, 20% 빠진다. 그럼 이런 애들은 더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애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하이닉스는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일본의 이 시네츠 케미컬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계열사 SK 실트론이 만들어요. SK 실트론. 얘도 주가 엄청 올랐죠. 한번 볼까요? SK 실트론. 상장 안 했나? 상장 안 돼 있네요. 비상장인가 보네. 이거는 열에 저도 조사를 잘 못했네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실트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포토레지스트 액을 하는 일본 JSR, 네덜란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스크린, KLA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마지막 패키징만 아까 삼성전자는 그 ASPMP인가요? 아까 삼성전자는 ASMPT, 홍콩의 상장된 회사. 삼성 여기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패키징 장비를 주로 한다. 그럼 나중에 한미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관심을 이미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나중에 눈여겨볼 종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1년 보면 얘도 뭐 대충 한 7만원에서 7428, 7535, 한 5배 올랐죠. 얘도 비슷하게 오른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오리지널 1순위 협력회사들은 얘들이구나. 이거를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보셔가지고 나중에 조정이 올 때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사야 된다. 팹리스 쪽은 뭐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라 이건 뭐 퀄컴 아시잖아요. 전 세계 모바일 칩의 넘버원. 뭐 AMD, 삼성전자 협력하는,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당연히 이런 회사들이 팹리스들이라 얘들은 뭐 이미 다 아시는 회사들이라 별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 증시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미디어텍하고 이 마블 이런 회사들이 하이닉스 협력업체들이고, 앞으로 뭐 이미 근데 주가가 이미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팹리스 쪽보다는 제가 장비 업체들 상승률 비교한 건데 비슷해요. 이게 지금 최근 1년으로 봐서 그런데 2년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2년으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시네츠 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일본 증시라 여러분들이 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반도체의 공정이 대략 이렇다.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은 이렇다. 그다음에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수준이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정별 1등 회사들, 넘사벽의 1등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반도체 공부 마칩니다.